여러분 좀 쉬셨나요? 이제 4주차 2교시 이제 상담관계인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론을 배우거든요. 이론을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상담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1교시에 배운 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담관계 형성 방법이죠. 자, 경청하기. 내 남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오죠. 채소 반응, 아하, 예, 맞아요. 그랬군요. 제가 앵무새 기법, 구나 얘기했죠. 그리고 비언어적 행동, 목소리 높낮이, 얼굴 표정, 몸의 자세. 너의 얘기를 듣고 있다. 이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죠. 시선 맞추기, 어, 자연스러운 시선, 맞춰야지. 막 이렇게 꼬라보거나 막 이렇게 보이시면 안 되겠죠. 자, 상담 동기. 상담은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적이라고 했죠. 내담자 동기, 문제 해결, 의지, 상담 효과 같이 갑니다. 자, 비자발적인 내담자는 어떨까요? 현재 심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공감해주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자 하는 동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담자 스스로 상담 동기를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감정 반영하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담자가 불안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고통을 받아들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화.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적 노출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치료 과정. 숙련된 전문가가 끊임없이 내담자의 감정을 명료하고 적절한 시기에 반영해 줍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떨거나 하면은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분노, 화가 나셨군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조건적인 긍정. 내 남자의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고 문제를 그대로 진솔하게 내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죠. 내 남자 이야기를 듣고 절실한 문제가 뭔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만나거나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물어봐야 되고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항상 상담은 어떨까요? 목표를 정해서 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나요? 해서 한 가지나 두세 가지 같이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관계가 제일 중요해야 자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신뢰, 그리고 적극적 상담 태도입니다. 자, 상담자 반응 기술인데요. 여기 보면 적극적 경청, 신체적 반응자 기술인데 즉시 그리고 뭐 승인 정보 제공 지금부터 나오는 건 시험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담에 대해서 끝나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이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하니까 4주차 2교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 그냥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적극적 경청은 어때요? 음성보다는 신체 언어가 신뢰적이죠.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듣고 있다거나 눈 마주침이거나 참 중요하죠. 그리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1교시 때 정신과에 가서 40분 동안 내담자가 말했을 때 정신과 의사가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경청 중요합니다. 자,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유용한 지침은 어떻게 해요? 빠뜨린 내용이나 왜곡 경청,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주의하고 적절한 침묵, 침묵 중요합니다. 기다려 주시거나 상담자가 이 침묵을 견디셔야 해요. 그리고 함축적 의미나 상징 파악, 그리고 표현의 브릿지.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라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신체적 반응. 상담자 어때요? 고개 끄덕임, 웃음, 찡그림 시선, 내담자에게 모든 영향을 갑니다. 내담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좀 찡그린다고 하면 말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상담자의 진실한 태도가 내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로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죠. 중요한 말입니다. 자, 상담자 반응에서 즉시성, 지금 여기에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반응, 즉각적인 상호작용 필요하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세 가지로 하면 내담자와 전체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태도의 변화 탐색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자기 관련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4주차 이
차시는 제가 상담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히 들어주세요. 자, 채소의 촉진 방법 어때요? 이해나 동의를 짧게 나타나는 말 계속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해야 이제 계속 내담자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수용되고 있는 느낌 전달. 네가 얘기해도 내가 다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침묵. 초보 상담자는 침묵을 무시해요. 뭐라 하면 자꾸 뭘 질문을 하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침묵을 사용, 의미심장한 침묵, 어떤 상황에 탁 하면서 그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침묵 또한 내담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공허한 침묵은 내담자가 안절부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침묵에 대해서 견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승인. 어떤 측면이나 행동에 대한 지지, 분명한 승인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아요. 모든 사람이 때때로 그런 기분을 느껴요.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허용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 제공, 사실이나 자료, 의견 형태로 정보 제공,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정보 추구,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분명한 정보 제달입니다. 아까 참 제가 말 잘못했네요. 모든 데 승인은 공허하고 성장에 방해되면 다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어떤 거는 되지만 어떤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직접적 지도, 지시, 조언, 제안, 상담 행위 중에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딱 그 회기 안에서만 하는 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뭐 해주세요, 뭐뭐 어떻게 해요, 지시, 조언, 제안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질문, 자기 노출을 하도록 격려해요. 자기 노출은 자기 얘기를 하게, 내담자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도록 돕고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자, 어때요? 폐쇄형 질문 어때요? 질문을 딱딱딱딱 하면 거기에 대답하러 yes or no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스스로 뭐 어디서 태어났나요? 가족은 어떻나요? 해서 쭉 그 사람에 대해서 탐색하고 뭐 첫째의 뭐 장남이시고 뭐 아들이시군요. 뭐 이렇게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보다는 어떻게로 바꾸기. 왜 그랬나요? 왜 이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느낄 수 있거든요. 상담할 때.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담자 반응 기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의 재진술. 상담자가 내담자가 했던 말을 상담자가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래서 이렇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다는 말인 거죠? 라고 재진술 확인하는 거죠. 내담자의 노력이 내담자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감정의 반응. 감정에 대한 명확한 주의, 표현. 당신은 뭐뭐라고 느끼는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에 대한 분노가 막 많아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자신한테 화가 났군요. 아니면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분노를 느끼는군요. 라고 대신 상담자가 얘기해 주는 게 감정의 반영입니다. 자, 비언어적 참조, 비언어적 행정을 지적하는 거죠. 비언어적 말하지 않고 뭐 의자를 돌린다든지 뭐 엎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약은 상담 회기의 일부, 전제에 대한 정리, 통합. 자, 40분 동안 이래 이랬고 이래 이래서 이래 이랬지 않습니까? 라고 쭉 해서 정리하고 통합해 주는 겁니다. 요약. 자, 해석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진전 또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담자가 언어 이상의 인식, 새로운 의미를 제공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통찰, 그렇구나 라고 해서 상담자가 이렇게 반응해 주거나 해석해 주면 자기가 못 봤던 거를 보고서 알아차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난 그렇지 않은데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내담자가 되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너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상담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면, 내담자의 불일치나 모순에 도전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직면, 딱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건 배려와 함께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 라고 하면은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신뢰감과
동기부여서 돼서 이 사람이 내 남자가 변하려고 해서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에 직면을 해야 되지 별로 잘 안 될 때 하면은 더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려와 함께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된다. 직면은. 그리고 자기 노출. 이거는 상담자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내담자에게.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아니면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렇게. 긍정 노출이면 긍정적이겠죠. 지지해주고 강화해주고 부정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상담자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사랑스럽고 변화할 수 있는 거 아까 1교시 때 배웠죠. 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서 변화한 사람으로 대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보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심리 테스트도 하나 넣고 또 뒤에 또 내용도 넣거든요. 그래서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자, 가을날의 야유에 쾌적한 주말, 친구들과 야유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보니 친구들 무리에서 혼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눈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털썩 주저앉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2번 큰 소리로 친구들을 부른다. 3번 가던 길을 계속 간다. 4번 온 길을 되돌아간다입니다. 자, 나는 어떨까요? 1, 2, 3, 4 골라보세요. 자, 일단 털썩 주저앉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당신은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여유를 잃기 싫고 그리고 극단적인 승부를 거려야 하는 상황은 피하려고만 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큰일을 못하게 할지라도 난처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막을 수 있다. 다음 마음만 먹으면 위기 극복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세하다는 거죠. 자, 큰 소리로 친구를 부른다. 당신은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해도 쉽게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낯선 곳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당신은 행동파보다는 두뇌파에 속한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빨라 자신이 취할 행동을 계획하고 그대로 행하는 능숙함이 보인다. 이런 당신은 집단의 리더로 적합하고 믿고 따를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당신은 언뜻 보면 강해 보이지만 내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 때 주변을 살펴보기보다 자신의 직감대로 행동하죠. 어찌 보면 저질러 놓고 보는 타입이며 그만큼 후회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다시예요. 다시. 뭐든지 어때요? 다시. 다시. 그러면 새롭게 항상 출발하잖아요. 다시. 자, 온 길을 되돌아간다. 저는 4번 이거 택했거든요. 당신은 아마도 삶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대체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연륜으로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타입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볼 것이며 나아가 더욱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기술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겠죠.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1, 2, 3, 4주차를 이런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려줄 부분 알려드리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에 자기를 또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4주차 2교시는 시험 문제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 문제예요. 상담을 해야 하는가? 상담의 외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복지, 권리. 그러나 내담자가 비행 청소년인 경우나 내담자의 생활이나 건강에 위기 생활에 직면해 있다면 반드시 내담자의 뜻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성폭행이나 이런 거 당했는데 그거를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해요. 상담자는. 상담의 과정은 수술과 비슷합니다.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수술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듯이 내담자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자, 상담자의 가치와 상담에서의 가치 갈등입니다. 상담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진 가치를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내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서 뭘 결정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외도를 해서 너무 괴롭다고 하니까 이 상담자가 막 되게 그게 완벽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이해도 않지 뭐 죽을 놈처럼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듣고 이혼했어요. 하지만 이혼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이 여자가 너무나 괴롭다고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알려줄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선택은 무조건 내담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면 선택은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담자가 진짜 이혼해서 진짜 자립해서 살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죠. 그냥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치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치에 대한 유연한 자세는 필요하지만 내담자에게 가치를 주입,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 가치 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 상담의 몰래 목적에 충실합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한다고 하는 게 상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괴로운지 어떤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원래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상담자의 가치는 가치 명료화 과정인데 요거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비밀 보장. 상담 중에 내담자가 노출한 내담자에 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밀 보장과 관련된 지침은 내담자의 본인 위치 파악, 내담자의 허락 우선, 면담 내용 최소한 것만 기록합니다. 자, 상담자는 절대 내담자 허락 없이 그 얘기를 밖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알게 되면 명예훼손죄도 있고 요즘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내담자의 마음을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손수건을 주거나 이렇게 도움을 될 수 있겠죠. 의학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신체적 접촉을 하는 데는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신체적 접촉 문제가 언제 제기되고 그러한 접촉에 의하여 내담자가 욕구를 어떻게 충족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자 상담자한테 위로를 되게 받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 남자 상담자가 위로한다고 휴지를 주면서 어깨를 만지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상담 기술 적용의 상황, 집단 상담. 집단 어떨까요?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 각자 자신을 개인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은 경제적이고 많은 사람을 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긴장 완화됩니다. 집중되지 않고 퍼져 있으니까요. 집단 상담 목적은 어떤 특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 집단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상담 기술은 자기소개, 정보 제공, 명료화, 확대, 합의, 기준 검토 등인데 자, 집단사 뭐냐면 10명이 앉아 있어요. 나만 우울해. 그런데 너도 우울해? 너도 우울해? 너도 우울해. 나만 우울한 게 아니구나가 집단 상담의 효과입니다. 자, 가족 상담. 가족은 한 사람의 타인 내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집단, 멀리 살고 있는 집단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가족과 상호작용 것을 보고 내담자를 더욱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지요. 자, 가족 상담은 가족과의 특징,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 가정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은 서로 다르고 모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떠맡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마치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규칙이 만들어지고 강요되고 또 정착되는지를 적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가계도를 그려보죠. 그리고 이 내담자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 자기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도형으로 그리게 하거나 어디에 누구랑 관계가 좋은지 해서 가계도라는 거를 그려보게 하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위기 상담이에요. 위기 상담은 어때요? 위기 상담 들어봤나요, 여러분? 위기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살 뭐 있죠. 막 갑자기 막 일이 터지기 때문에 위험 속의 기회가 있지만 주의 깊게 듣고 단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재 위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친구가 사용하는 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위기 상담. 그래서 초보 상담자들은 위기 상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능력 개발이에요. 상담자의 능력 개발. 내담자의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 라포 형성,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관계가 좋아야 상담 효과도 나타나고 우선은 상담실에 옵니다. 관계가 좋아야. 자, 관계를 유지시키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도록 돕고 내담자가 면밀한 탐색을 통해 정확히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고 이해한 문제를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 행동하도록 조력하고 효과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는 단계입니다. 상담 효과의 평가, 상담자 자신의 스타일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 구체적이고 상담 기술의 원리와 적용에 대한 이해, 내담자가 그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성공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 외에도 다른 수많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담자가 되면 진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의 욕구는 어떤가 다 이렇게 예민하게 촉을 세워서 놓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걸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상담자가 내담자를 믿고 수용할 그 기준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슈퍼비전은 뭐냐면 저희도 항상 상담을 하게 되면 선배나 의사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담을 하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 자살을 했거나 하면은 상담했던 내용을 다 추가적으로 풀어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말한 게 저 사람한테 촉발 요인이 돼서 자살 동기를 줬는가까지 다 나옵니다. 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상담도 막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12년 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1000시간의 임상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기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간호사라서 공부할 건 많지만 지금 2학년 1학기 때 25주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론으로 자기를 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저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난 어떤 이론이 맞겠다를 하나하나 경험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한테 맞춰서 하면 조금 기억이 더 낫겠죠. 그래서 4가지 슈퍼비전 모양이에요. 자, 누가 슈퍼비전을 해야 하는가? 어디서 슈퍼비전을 해야 되나? 얼마나 자주 오래 해야 되나? 슈퍼비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슈퍼비전은 자기가 상담하고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에는 뭐 청소년 상담사나 국가고시나 한국상담학회라는 전문 상담사의 1급 그리고 박사를 취득한 사람이 슈퍼비전을 좀 하는 거 있고요. 또 지역마다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죠. 대구 경북이거나 서울로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슈퍼비전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보면 처음 만났을 때 하거나 한 3, 4회기 했을 때 하거나 초중 뭐 말기로 하지만 위급하다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조금 여쭤보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너무 오래 끌진 않아요. 뭐 10회기 20회기인데 그것도 내담자에 맞춰서 하는 거고 슈퍼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 2명이 앞에서 사례 발표를 하면 한 3, 40명이 듣고 질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슈퍼비전은 필요한 이유.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자는 자기 자각을 향상시키고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떤 잣대로 어떤 이론으로 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담자를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기술이나 습득해야 되고 내담자에 대해서 노하우를 획득해야 됩니다. 자, 슈퍼비전의 기능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이건 통과할게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역할이죠. 지식 전문, 개인 특성, 전문성, 윤리, 슈퍼비전, 상담자 발달 과정, 사례 이해와 관리, 내담자 사정과 평가, 구든 및 서류 보고, 기록, 상담 수행, 상담과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능력. 이게 쭉 슈퍼바이저가 다른 사람이 왜 상담에 있는 내용을 쭉 하는 전문 역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상담협회네요. 1989년도인데 이러한 게 영역으로 봐서 이 상담자가 제대로 했나, 이 남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뭐냐, 이제 상담자가 보는 안경으로 내담자를 분석했는 거를 슈퍼바이저가 위에서 통합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심리를 배우면서 이론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상담자의 특성은 뭔데, 뭐 정신분석으로 했다, 아니면 뭐 인간관계로 했다, 뭐 현실 치료로 했다, 뭐 이렇게 자기만의 안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는 거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상담 이론 강의를 이제 할 건데요. 지금 저희 천성문 책 한번 볼게요. 여기 학지사에서 나온 책에서는 다음 시간엔 정신분석, 그다음 행동주의, 인간중심, 인지행동, 게슈탈트, 교류분석, 현실치료,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상담 기법들,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상담 사례 2에 단기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겠지만, 제가 쉽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신분석 배울 때 자기의 이렇게 정신분석을 조금 넣어보고, 행동주의 할 때는 이렇게 넣어봐서 자기한테 맞는 이론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간중심하고 현실치료하고 정신분석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이론이. 그래서 한번 쭉 경험해보고 내가 상담자가 된다면 자기만의 상담의 안경으로 내담자를 바라보고, 그게 또 내담자 또한 그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가치관으로, 나는 뭐 현실 치료 배웠으니까 현실 치료로 저 친구를 치료 도와줄 거야, 상담할 거야, 이런 것보다 그 내담자의 특징, 성향, 또 내가 공부를 쫙 했을 때 어떤 이론으로 저 친구를 도와줘야 될지를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주차도 이렇게 원격으로 하게 돼서 조금 저도 슬픕니다. 사실 이게 지금 나전달법이겠죠. 코로나로 가서 신입생 얼굴도 봐야 되고, 지금 2학년 친구들, 지금 상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우리가 실습도 해야 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은데 이거를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좀 슬프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이 또한 지나가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튼튼해질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의 상담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나를 믿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